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에 정치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정치에 대한 공부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대해서 걱정이 많고요.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국내외적으로 뉴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채화님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어떻게 정치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정치를 하면 보다 국민들에게 이로운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채화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는데, 어, 글쎄요, 어,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가장 핑계를 많이 대는 게 정부의 핑계입니다. 이 정부가 들어서면 이 정부 탓을 하고 저 정부가 들어서면 저 정부 탓을 하는 게 우리 국민의 어찌면 삶의 방향인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 내가 게을렀고 내가 실패한 것은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정치 탓 그리고 정부 탓을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이 이제 올라올 때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뭐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내가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고 어떠한 대통령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내 인생을 바꾸는 사람은 대통령과 정치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은 나지 어떠한 대통령이 온다 하더라도 고난이 없는 시대는 없었어요. 고난이 조금 많고 조금 적을 뿐이지 모든 시절 이전에는 고난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치 탓, 정부 탓, 남 탓, 국가 탓을 하게 되면 내 인생을 바꾸기가 힘들어요. 왜냐? 정부가 바뀌고 정치인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뀐다 하더라도 내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 탓하지 말아요. 왜 남 탓해요? 남입니다. 정부도 남이고 대통령도 남이에요. 국회의원도 남이고 여러분이 믿고 찍어주신 그 사람도 남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잘해서 국가에 좀 정치를 잘해서 도움을 주고 인간에게 국민들에게 복지를 주고 정의사회를 구현을 잘하면 감사한 일인데 그것을 못한다고 해도 내가 불행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노자의 정치 사상을 하나 말씀드리면 적어볼까요, 대학생? 청정, 위천, 하정. 청정하다는 것은 알죠, 여러분? 맑고 고요하다는 거예요. 청정하다는 것은. 맑을 청, 고요할 정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청정심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정심, 뒷골에서 맑고 고요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선정이라고 할 때 선의 고요에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의 고요에 들었다. 선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정심에 들어가면 거의 수도자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수도자의 길을 가는 사람의 대부분이 마음이 청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한 사람은 곧 각자라고 해요. 각자. 깨어있는 사람을 각자라고 표현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정치나 사람이 살아가는 인연에 의해서 살아가는 방법 중에서 하나를 얘기했는데 바로 청정, 위, 천하정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학생들은 적어봅니다. 맑고 고요한 마음은 천하를 안정시키는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맑고 고요한 심성 또는 맑고 고요한 마음은 이 세상 천하를 안정시키는 기본이다, 발판이다, 뿌리다 또는 디딤돌이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청정심, 비리가 없고 사기를 치지 않고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걸 청정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 아무리 청정한 사람도 시대적 문화의 관점에 보면 청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정말 그렇게 청렴했던 분이 그때는 그랬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존경하시는 이황
태계 이왕 같은 경우도 집에 노비가 거의 200명 이상이었다라고 전해지거든요. 그렇게 세상의 어떤 신분의 차별이나 검소하고 세상의 이치를 아시는 분이 노비를 200명씩이나 둘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그때 문화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게 어떠한 상황에서든 용납되었고 흐름이었다라는 걸 또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내 관점 자체를 상을 세우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게 다 불만이고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나라 중에서 페루라는 나라 있죠. 페루라는 나라는 대통령의 임기가 5년입니다. 임기가 5년인데 2016년부터 2024년까지 8년 동안 페루의 대통령은 6번 바뀌었어요. 왜냐? 모두 비리 때문이에요. 2024년 대통령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여성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플레이하고 TV에 나와서 대국민 담화를 하는데 이 왼쪽 팔에 이 롤렉스 시계를 차고 나온 거예요. 그것도 한 2천만 원 정도짜리 되는 시계를. 그리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대통령의 집이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검찰을 통해서 뭐 엄청난 그런 부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또 다시 대통령이 바뀔 수 있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입니다. 페루가 굉장히 광산도 많고 특히 페루 하면 구리가 유명하거든요. 그런데도 이걸 제대로 된 광산이나 자원을 개발하지 못하고 위에 대통령이나 정치가들이 비리에 또는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1년도 안 돼서 또는 몇 개월 만에 대통령이 자꾸 갈아치워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남 탓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비유를 해요. 대학생들 적어볼게요. 살인도 그리고 활인검이라는 말이 있어요. 살인도는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칼이란 뜻이에요. 활인검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검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손에 칼이 쥐어 있으면 칼을 쥐고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 길거리에 가면 그건 바로 경찰에 신고가 당합니다. 하지만 수술대에 누워있는 환자들 의사가 메스를 들고 칼을 들고 들어가면 그건 수술할 수 있는 칼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칼도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시절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바뀌게 돼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활인검이고요. 대통령이 되어서 민족을 죽일 수도 있고 민족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나 이 국회의원들은 스스로가 활인검인가 이게 살인동가를 매 순간마다 스스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셔야 돼요. 제가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제시대에 아주 유명한 선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해월선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1860년도 정도에 태어나셔서 해방 직전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불법을 전하는데 큰 이바지를 하신 해월선사의 일화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해월선사가 부산에 그 있는 작은 절에서 이제 대중법회를 하고 난 다음에 설법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 선사에게는 자신에게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칼이 있기도 하고 활인검이라고 했죠. 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인도가 있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두 자루의 명검을 아직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보인 적이 없다. 이렇게 설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을 듣고 있는 대중들이 모두 다가 귀를 쫑긋해가 듣고 있다가 이 소문이 많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명금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제 불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일제시대 때, 그때 일제시대였으니까 헌병대장이 직접 해월선사를 찾아갑니다. 그때 서남사에 계셨던데 해월선사에 찾아가는데 그때 마침 나무 지게를 하고 나무 짐을 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해월선사를 딱 마주치게 돼요. 그래서 헌병대장이 스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님, 당신이 활임금이 있고 살인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두 명금을 제가 보고 싶어서 여기 산소까지 왔소. 구경 좀 할 수 있겠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내 검을 보러 오셨소. 그리요. 내가 보여줄 테니 잘 따라오시오. 하면서 산에 언덕배기로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이 헌병대장이 뚜벅뚜벅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언덕 위에 딱 올라가는 순간 해월선사가 딱 돌아보고 이 헌병대장의 뺨을 느닷없이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헌병대장이 딱 맞고 엉덩이에서 떼굴떼굴 굴러가 떨어져요.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뺨을 맞으니까 짜증도 나고 화가 나서 몸을 이렇게 일으키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그때 해월선사가 다시 언덕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헌병대장의 손을 잡습니다. 이 손을 잡으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헌병대장이 또 뭐 하는 짓이야 이 사람,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손으로 딱 일으켜서 이 헌병대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금 전 당신의 뺨을 때린 바로 그 손이 사람을 죽이는 칼이고, 내가 지금 자네를 이 손으로 일으켜 세우는 이 손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칼이라네. 근데 이 헌병대장이 불법과 이런 데 관심이 되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무릎을 딱 꿇고 삼배를 올리며 스승이 되기를 간청합니다. 자, 이것처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 하나, 내가 지금 이 마음 하나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괴롭다고 마음을 내면 이 세상은 괴로운 지옥 속이고, 이 세상이 그래도 살만하고 감사한 것을 찾아간다면 이 세상은 천국일 수 있고 극락일 수 있다. 내 안에 살인도와 내 안에 활인도가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도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은 이렇게 어디의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하나를 잘 쓰는 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인생이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노자가 말씀하신 하나다. 청정심이라는 거예요. 청정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대학생분들. 나는 맑은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나는 고요한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나는 매 순간 내 마음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는 마음으로 알아차리겠습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그저 흘려보내겠습니다. 내 마음에 칼 두 자루가 있으니 살인도와 활인도입니다. 나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죽인다는 마음도 표현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살리는 마음도 표현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우울하고 괴로운 마음이 있으면 스스로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에서 벗어나면, 내 마음 하나 딱 바뀌면 나를 살릴 수 있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검과 활인검의 가장 기본적인 첫 진리는 어디에서 나온다? 바로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나를 살릴 수도 있는 것. 나를 병들게 할 수도 있고 나를 병에서 해방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나다라는 것. 내 마음 한자리가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내 몸에 암이 오고 내가 마음이 무너지면 내 몸의 건강도 무너지는 것처럼, 내 마음 하나 바꾸면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순간 잊지 말자고요. 내 안에 살인검, 내 안에 활인검. 항상 지켜보고 가능하면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으로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활인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